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둘째 날 어떻게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정겨운 이야기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어제부터 추석 특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시대의 영감, 대중예술 속에 비친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변천사를 짚고 있습니다. 어제는 며느리 변천사 짚어봤다면 오늘 2탄은 부모입니다. 부모님. 잠시 광고 들으시고 추석 특집 2탄 시대 영감 출발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2탄 시대의 영감 부모님 편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죠. 대중예술평론가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며느리 변천사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대중예술, 대중문화 속에 비춰진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오늘은 부모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어제는 주로 영화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본 며느리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좀 사실 그렇게 영화하고 드라마는 갈등이 심한 작품이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그것도 명절에 나와갖고 이렇게 갈등 심한 얘기를 하는 게 아슬아슬하고 심각하고 좀 그런 거였는데 오늘 추석이니까요. 좀 덜 심각하게 대중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가족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대중가요 속에 나타난 부모님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부모라는 소재는 우리 대중가요 속에 아주 단골 소재죠. 그렇죠. 연애만큼 흔치는 않아요. 하지만 적잖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뽑아도 어머니 혹은 엄마 이야기들의 노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 하나를 들어보시고 아 맞아. 엄마 노래는 주로 이런 거였지. 이렇게 감을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노래 전형. 네, 아주 최근 곡이에요. 박창근 씨가 부르는 엄마라는 노래입니다. 듣고 오죠. 찬바람이 무섭던 날 엄마 외투에 숨어 집으로 가던 그 밤 아직 생각이 나요. 작은 창 하나 단칸방이었어도 엄마의 가슴 속은 참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내 나이 40 그때 엄마 나이가 되어 당신을 생각해요. 나이 40 그때 엄마 나이가 되어 당신을 생각해요. 보고 싶고요 미안하고요 사랑하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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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곡입니다. 박창근의 엄마 듣고 오셨습니다. 아예 제목부터 대놓고 엄마예요. 근데 보면은 부모,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늘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추석 아침이어가지고 너무 슬픈 노래를 일부러 고르지 않았어요. 더 많아요. 이거보다 슬픈 노래가. 뭐 40년 전완식에 나온 노래죠. 진박남의 부요자는 웁니다. 네. 뭐 이건 가요 무대의 최고 단골곡이고요. 그렇죠. 또 이화자의 어머님 전상백이란 노래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거의 흐느껴요. 이 여가수가. 70년대 이미자 씨의 모정도 있고요. 80년대 서른도 씨의 잃어버린 30년이 있죠. 그렇죠.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하나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엉매이게 불러봅니다. 90년대 태진아 씨 3호곡이 있죠. 다 통곡해요. 네, 어머니 다 이런 거예요. 그냥 흑흑 울고 통곡하고 하여튼 트로트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서에 최적화된 양식이에요. 이런 내용에. 트로트란 장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인 간의 사랑을 그린 가요들은 내용이 좀 다양해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네. 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울컥울컥하고 엄마 미워, 엄마 꺼져 이런 노래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야 조금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눈물이 어떤 그리움의 눈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밑바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함,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죠. 핵심은 죄책감. 네. 네. 그 사실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자로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예. 좀 이성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왜 이래야 되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죄책감이라는 걸 가져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서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네. 거야?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좀 잘못한 게 있기도 있죠. 있기는 말 있죠. 안 듣고. 네네. 그건 뭐 어느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는 유독. 예, 이건 잘잘못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전 왜 그래요? 거꾸로 예. 책임과 의무감이 무한되어서 뭘 해도 잘못한 거예요. 무한대에서는 다 모든 건 부족한 거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가족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책임이 주어져요. 그리고 책임의 이면에는 상대방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네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난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씀을 실상은 아니죠. 돈을 바라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기를 엄청나게 많이 바라고 그게 정말 무한대죠.
그리고 그거는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의 정신적인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그냥 걔는 걔대로 사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는 굉장히. 그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죄책감을 느낄 것도 없는데 네. 자식과 부모 간에는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소재로 한 곡들의 공통적인 기본 정서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일단 죄책감. 특히나 그게 20세기 전반은 굉장히 험한 세상하고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예. 굉장히 시대가 한꺼번에 바뀌었고 식민지가 됐고 뭐 고향을 떠나야 되고 음. 옛날엔 다 부모 모시고 살았는데 그다음 그 이 시대만 되면 열 몇 살만 되면 다 부모 떠나서 살고 그러니까 다 도리를 하지 못했다. 내가 내 도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죄책감이 극에 달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신파, 트로트 이런 것의 통곡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죄책감을 극대화하려고 작품을 만들면요. 꼭 어떤 설정을 쓰게 되냐면 죽어요. 부모가 죽는다.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곡 떠오르세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불효자는 대표적이에요. 옵니다.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옛날 노래만 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예컨대 G.O.D의 어머님께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 누래시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98년 곡이잖아요. 이거 어머님 돌아가시던가요? 네, 맨 마지막에. 그래. 네. 지금 짜장면 어머니는 맞아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만 저는 기억이 나는데 맨날 라면만 줘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다. 나 그렇게 졸랐다. 결국은 고생해갖고 식당 하나 차리게 됐는데 네. 엄마는 돌아가셨다. 이런 거예요. 혹은 공일오비하고 윤종신이 부르고 만든 엄마가 많이 아파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렇게 예민하신데 우리를 보고 웃네요. 이건 2017년 곡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아주 연세가 연로한 어머니를 보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뭐 극이든 노래든 다 그래요.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눈물을 쏟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죽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그렇죠. 안 쏟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의 이성이 살짝 마비돼요. 이런 작품을 이런 보면. 이야기를 하면. 예. 저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네. 신경숙의 정말 대박 히트를 한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남성 평론가들 젊은 남성 평론가들이 굉장히 까칠하게 작품들을 보거든요. 시니컬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러던 평론가들이 엄마를 부탁해 앞에서는 다들 무슨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굉장히 호평을 해요. 저는 보면서 뭐야 도대체 이 평론가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무장해제가 된 것 같은 엄마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그 이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무장해제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 네, 엄마다. 그것도 엄마의 죽음, 엄마의 고통 이런 거죠.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부모님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정서는 죄책감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노래 분위기는 살짝씩 바뀐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년대까지가 대중가요사로 보면은 트로트가 제1 양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파적인 눈물 이게 주도를 하게 되죠. 60년대가 되면 약간 서양풍의 노래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거든요.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스탠다드 팝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60년대가 되면 살짝 그런 통곡에 가라앉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가라앉는. 자, 그러면 통곡이 살짝 가라앉은 부모님을 소재로 한 곡 한 곡 듣고 오죠. 네, 유지용의 부모 아주 담담합니다. 들으시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낙엽이 우수수 이거 호빵 CF 같은 데 깔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 노래인데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면은 그렇게 CM송으로 쓰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부모님을 그린 노래인지 몰랐어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담담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소월의 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해요. 김소월의 시. 네, 소월의 시에 또 곡을 붙인 거고요. 네. 이 당시에 이런 곡들이 몇 곡이 있었어요. 엄마 누나야 강변살자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통곡은 아니거든요. 예. 어머니 뭐 이러는 건 좀 아니에요. 예. 그래서 60년대가 이렇게 트로트와 신파가 살짝 가라앉는 좀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님을 죄책감이나 통곡으로 하는 노래가 사라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건 계속 있어요. 또 하나 엄마가 등장하는 노래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노래 한 번은 듣고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하고 주로 어떤 게 같이 등장을 하는지. 엄마를 소재로 한 노래에서 엄마와 함께 등장하는 소재. 네. 자,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면 이 땡땡이 함께 등장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퀴즈네요. 노래 들으시면서 네. 뭐가 같이 등장하는지 찾아보시죠. 들던 곳 내 고향집 호막산
멀리서 어머님이 나를 부른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난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절여놓고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을 들으면서 어머니, 엄마와 함께 늘 등장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라는 퀴즈를 저희가 냈는데 못 맞추신 분 없으시겠죠? 정답 뭡니까, 선생님? 먹는 거. 음식. 밥. 네, 밥. 그것도 밥. 그 박양숙 씨의 어부의 노래를 들려드렸고 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고기 아. 잡은 아버지를 밤새워 기다리신다.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까지 쭉 네, 이어드렸는데 고등어를 내일 아침 구워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엄마. 그러네요. 엄마 하면 밥이네요. 네, 그냥 먹을 거하고 꼭 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네. 밥 이야기에는 꼭 엄마가 따라 나와요. 음. 뭐 여행 스케치가 부른 집밥.
김현성이 부른 된장이 끓는다. 다이내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뭐 사실 이현실의 찔레꽃 같은 노래 있잖아요. 네.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그것도 엄마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찔레꽃 따먹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중가를 쭉 보고 있으면요. 네.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밥 해주는 네, 그냥 뭐 명확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좀 다 큰 자식을 만나서 첫 시작이 밥 먹었니부터 밥 먹었니. 시작하죠. 그러니까 점심 전에 만나도 밥 먹었니고 점심 시간 끝나고 살짝 지나고 만나도 밥 먹었니. 하여튼 먹었니고. 무조건 시작은 밥 먹었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네. 한참 우리 얘기를 하다 끝날 때 헤어질 때 밥 먹고 다녀라. 끼니 잘 챙겨라. 네, 밥 그러네. 먹고 다녀라. 그러네요. 그 어제 제가 B급 며느리 얘기했었는데요. 그 고부 갈등의 예로 나오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뭐냐면은 시어머님이 냉장고에 김치가 막 넘쳐나요. 계속 김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음식을 해서 보내주는데 막 넘쳐나는데 김치를 또 보내줘요. 그럼 어머님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시어머님이. 주면 어른이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거 왜 다 계속 못 보내? 먹습니다. 우리 이거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낸 책을 보면은 자기가 했던 음식들을 다 꺼내서 버리고 거의 테트리스 하듯이 냉장고에다 집어넣는 신기를 보였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언짢아 하거나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아우 우리 너무 많아요. 안 가면은 네. 택배를 붙이신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인 거죠. 사실. 다시 권력 이야기로 또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며느리로 가면 권력인데요.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은 안 먹어.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하고는 이게 틀어지는 거죠. 어쨌든 엄마가 다 큰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줄 게 없는데 그렇죠. 밥이란 건 네. 밥을 챙겨준다는 건 먹여준다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다. 네, 부모님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랑이다. 그래서 거절을 못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참 가슴 아픈 거죠. 자식하고 만나서 오로지 밥밖에 얘기를 못 한다는 게. 근데 또 생각해 그게 보세요. 참. 다 큰 자식한테 어떻게 너 돈 떨어졌니? 이러면서 이렇게는 못하죠. 네. 부모님이 자식한테 줄 수 있을 만큼 넉넉지도 않고 하지만 밥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된장국은 그러니까 왜 끓여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정 어린 이야기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왜 세대 차이가 나는 어떤 어른하고 만나서도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하고는 맨날 밥 얘기하다가 밥 먹었니부터 시작해서 왜 밥을 이 꼴로 먹고 이니부터 야단 쳐가지고 맨 끝에 밥 좀 먹고 다녀라로 끝나야 되냐는 거죠. 아 진짜. 아 갑자기 흥분하시는데. 네 진짜 이제 저는 엄마 밥 먹는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대화의 폭을 넓혀보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시대의 영감 부모님 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갔나요? 1부 광고 들으시고요.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2부로 넘어갈 텐데 먹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노래 뭐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하나 더 많죠. 틀어드릴 수 있어요. 다이내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골랐습니다. 요 곡은요. 요 앞에 뽀글뽀글뽀글 고 된장 끓는 소리 고개 백미입니다. 자, 광고 후에 들어보시죠.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다이내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 들으시고 2부에서 다시 만나죠. 배고파 너무 고파 미치겠다. 나이는 각 30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 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은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며 소화제를 달고 사는 더부룩한 날들. 약간의 조증 폐쇄공포증 혼자 뿌린 넓은 집 냉장고엔 인스턴트 식품. 혀끝에 남은 조미료 맛이 너무 지겨워. 그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보글 그의 나이는 이제 50 한 달이 다 돼가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본지 한때는 돈푼 꽤나 만졌던 그지만 지금 남은 건 빚더미와 몸뚱이뿐이야 집은 보증 잘못 섰다가 날렸지 잘되던 사업은 욕심부리다 망쳤지 아내와 자식에게 있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해 집에 못 가고 밤낮으로 일하네 배보다 더 휴식이 고픈 삶처럼 밥이 퍽퍽해 물 말아먹는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저녁을 때우는 지친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산이 되고도 아니 그 후로도 그립기만 하겠죠 하나뿐인 그 맛 어느새는 혀끝에 침이 고여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그때 그 식탁으로 돌아가고픈 어머니의 된장국 담백하고 맛있는 그 음식이 그리워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배고픈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이르게 부모 품을 떠나 서울로 도망치는데 짧은 가방끈이 조금 컴플렉스지만 야무진 꿈 하나만큼은 비만 남보다 잠도 덜 자 먼 훗날의 술자리를 위해서는 몇 푼이라도 더 벌자 즐겨 듣는 음악 DJ DOC지만 돈 좋아 명예 좋아 못생겨도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 주위의 남자들은 말빨만 좋아 사투리를 아직 못 감추니 직장에선 촌스러운 까투리 외로움을 반찬으로 혼자 먹는 밥은 지겨워 서울의 삶 그리고 가는 좀 싱거워 타양 생활이 너무 힘겨운 그녀에게 필요한 건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어머니의 된장국 이 그리워 yeah 보글보글 yo 보글보글 보글보글 yo 들어 보글보글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오늘은 부모님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부모님 이야기 대중예술 속에서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이영미 선생님과 더 이어가보죠. 예,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대중예술 속에 비친 가족 구성원의 모습, 부모님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영미 선생님, 일부에서는 대중가요 속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네. 살펴봤어요. 특히 저는 엄마 하면은 음식이 늘 등장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럼 아버지 모습, 아빠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네, 궁금해요. 뭐하고 같이 등장하는 게 많을까요? 아빠와 함께 등장?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네, 그러니까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고요. 아빠는 선물 사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아니, 어떤 곡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 크레파스 사들고 들어오는 아빠. 맞네. 그리고 김창완의 아빠의 선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기다릴 때 선물 안 사갖고 오나 이런 거고 엄마를 볼 때는 밥 차려줘야 되는데. 참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어떤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노래 하나를 아빠와 크레파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심심풀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아, 또 퀴즈입니까? 네, 음반 심의 과정에서 사전 심의란 게 있어요. 예. 지금은 그게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음반을 내려고 하면은 악보하고 가사까지 다 들여보내가지고 심의에서 오케이가 나야 음반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전 심의에서 가사 한 부분이 걸려서 바뀌어갖고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건데요. 바뀐 가사를. 네, 왜냐하면 발표된 건 바뀌어야만 발표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겠네요. 애초에 뭐였을까를 한번 뭐에서 바뀌었을까? 아니, 한번 아빠 알아맞혀 크레파스는 굉장히 건전가요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도대체 뭔가가 걸릴 게 있었나 어떤 싶죠. 부분이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노래 한번 들으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어느 구절이에요? 어느 구절이 바뀌었을지 찾아보시죠. 어젯밤엔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손 메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새 꿈나라엔 아기 코끼리가 춤을 추었고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예, 배따라기의 아빠와 크레파스를 듣고 오셨습니다. 저 이 노래 정말 어렸을 적부터 많이 불렀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다시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도 뭐가 힘이 이상한 게 걸- 들어갔을 것 없어요. 같은 느낌이 없어요. 전혀 안 못 들죠. 찾겠어요. 뭐예요? 술 취하신 모습으로 네. 다정하신 아니고요. 모습으로가 아니었어요? 네, 네. 어젯밤에 우리 아빠 밤에 아빠가 들어왔어요. 밤늦게 들어온 거죠.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애는 네. 자고 있겠죠. 예. 그런데 다정하신 모습이 한국 아빠하고 리얼리티가 있겠어요. 술 취하신 모습이 리얼리티가 있겠어요. 아, 애가 다 자고 있을 때 들어오는 아빠는 늘 일에 지치고 회식하고 막 그렇죠. 술에 쩔어서 들어온 그 아빠의 모습. 술이 좀 취했기 때문에 아침에 크레파스 사야 돼 했던 생각이 났겠죠. 술값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레파스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다. 네, 너무 리얼리티가 너무 있잖아요. 현실적이다. 근데 아빠가 네. 술 취한 모습으로 크레파스 사갖고 들어온다. 이게 좀 불건전하게 보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심해 걸렸어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걸 좀 이런 걸 잘러. 진짜. 재밌네요. 그 시절엔 걸렸습니다, 여러분. 네, 80년대 초반에는 걸렸어요. 근데 실제 아빠에 대한 노래 중에서 술과 함께 등장하는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엄마하고 달라요. 다르네요. 엄마는 막 애틋하고 눈물 나고 막 이런 대상이에요. 노래에서 보면. 근데 네. 아빠는 선물 사주고 네. 뭐 술 마시고 있고 좀 그런 대상 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애틋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늙어서 늙은 아버지의 등 이 정도가 보이면은 그때 가서야 아버지는 애틋한 대상으로 등장해요. 아, 나이 드는 아버지. 네. 늘 힘세고. 네, 큰 소리 권력적인 치고.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강한 아버지가 어느 순간 보니까 늙고 구부정한 그 등 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우리는 늘 강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노래나 예술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은 약한 대상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틋했던 거고요. 아버지도 강할 때는 별로 애틋하지 않아요. 근데 약하니까 애틋한 거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곡 하나 듣고 올까요? 네, 1992년 노래입니다. 넥스트의 아버지와 나인데요. 신해철 씨 목소리로 쭉 토크만 해요. 노래가 없이 토크만 나서 노래가 좀 긴데요. 어허. 한 부분만 좀 듣겠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높았다. 그는 젊고 정열이 있었고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나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내 키가 그보다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길은 강자가 되는 것뿐이라고 그는 얘기했다. 난 창공을 나르는 새처럼 살 거라고 생각했다. 내 두 발로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내 날개를 들스치는 바람 사이로 세상을 보리라 맹세했다. 내 남자로서의 생의 시작은 내 턱 밑에 수염이 나면서가 아니라 내 야망이, 내 자유가 꿈틀거림을 느끼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줄 자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와 다 커버린 자식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남은 방법이란 침묵뿐이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흉보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스폰지 잉크가 스며들듯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러나 처음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이 두렵다. 예, 넥스트의 곡 아버지와 나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전곡은 한 5분 10초. 네, 굉장히 굉장히 길어요. 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주 자르고 좀 한 부분만 들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굉장히 애틋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아버지는 주로 좀 쓸쓸한 모습, 네. 권위주의적인 모습, 뭐 이렇게 비춰져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중문화 속에 보편적인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은 보편적인 특징은 알려주셨고, 요거를 이제 시대별로 좀 변화를 보고 싶어요. 네. 특히 두드러진 변화가 등장한 게 1990년대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까지 그 신파적으로 흑흑거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건 계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 살짝 차분해지기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90년대가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 소재의 노래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위대한 모성, 뭐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해 이런 말에 딴지를 걸고 나오는 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중문화 속에서는. 근데 90년대에 감히 그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슬프고 미안하고 항상 우리가 고맙고 울컥울컥하고 아까 그랬다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물론 그 결과가 나쁠지라도 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의심하지 않죠. 그건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잘못된 결과가 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었어요. 근데 그 금기를 깨는 곡이 90년대에 네, 등장했어요. 90년대 초반에.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김준선의 마마보이 같은 게 그런 작품이에요. 이런 대중가요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자식 사랑이야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마마보이 같은 걸 만들었잖아. 자식을 다 망쳤잖아. 이렇게 노래를 해요. 오아에야 이건가? 네, 맞아요. 오아에야. 그거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는 그 성악가의 목소리로 자장가가 나오는데 혹은 잘 자라 우리 아가 하는 중간의 부분에 그 소리가 좀 끔찍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의 노래가 엄마의 목소리가 이게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끔찍하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런 느낌. 그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노래 잠시 후에 좀 듣죠.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 노래 이후의 대중가요에서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바뀌니까 당연히 아빠가 바뀌겠죠.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는 권력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빠가 강하고 무서웠고 엄마는 자애로워서 모든 걸 품어주는 내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엄마가 가정의 권력자처럼 아이를 막 쥐고 흔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아빠가 약자로 그려져요. 90년대에는 거꾸로. 그 왜 외환위기 때 오락실 같은 노래 기억하세요?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제고기로 긁겠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때는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한스밴드. 네, 한스밴드의 오락실. 거기서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망쳐가지고 화가 나갖고 오락실에 갔더니 웬 대머리 아저씨 하나가 옆에 앉아가지고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야? 이거 한두 번 한번 솜씨가 아니야? 자기 아빠인 거예요. 아니, 회사 간다고 갔던 아빠가 네. 사실은 실직한 거죠. 그렇죠. 명예퇴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그리고 용돈을 줍니다. 혹은 이것만이 아니라 DJ DOC의 슈퍼맨의 비애를 보면요. 엄마가 아빠하고 아이를 다 쥐고 흔드는 거죠. 나한테 다다다다다다 하고 아빠를 몰아세우면서 야단치고 있고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엄마는 슈퍼맨이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봐. 왜 너는 공부 이렇게 못하니? 왜 당신은 이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게 이제 90년대 새롭게 등장한 대중가요 속의 새로운 엄마들이에요. 아니 왜 90년대 들어서 유독 이런 새로운 엄마들, 달라진 엄마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중고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이 세대가 학력이 굉장히 높은 이전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또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아. 1950년대생 혹은 40년대생 후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쭉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핵 가지고 보편화된 지도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엄마들은 시부모 밑에서 단순한 가사노동을 하고 있던 그런 예전의 주부가 아니에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고 재테크를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제대로 안 하면은 그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복부인도 등장하고 그럴 때죠. 그럼요. 재테크는 여자의 몫인 거고 남편은 그냥 똑같은 월급을 갖고 와도 이거를 어디다 아파트를 사느냐 혹은 뭐 애를 어디 학원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 뭐 그게 이런 이제 얘기가 농담으로 나올 정도로.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렇죠. 아빠의 무관심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에 뭐예요? 아이의 체력.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구나. 체력이 맞춰져야 돼요.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빠의 무관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빠의 재력도 아니에요. 재력은 할아버지 쪽 금수저가 돼야 되지 아빠 월급 갖고 택도 없는 거예요. 야. 게다가 엄마가 정보력이니까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건 엄마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간의 권력관계 변화가 생겼죠. 돈을 남편이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정 경영의 핵심을 여자가 쥐고 있게 되는 아내가 쥐고 있게 되고 그 아내가 자신의 욕망을 막 드러내니까 그 욕망이 권력화되어서 눌리고 있는 자녀와 아빠들은 거기서 약자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면 여러분 X세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X세대는 거기로부터 뭔가 불만, 반항 이런 걸 네. 터뜨리기 시작했군요. 80년대는 젊은이들이 주로 정치적인 불만, 정치적인 금기를 깨는데 집중했다면 90년대는 이런 식으로 일상의 권력, 일상의 금기라고 여겼던 것들을 막 깨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순정이라는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 노래 이러면 다 순정적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애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애인이 돼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김건모의 잘못된 잘못된 만남 만남이라든지. 같은 거. 네. 그렇죠. 무슨 뭐 연인과 친구와 연인 사이 뭐 이런 아, 식의 노래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짝 바뀌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것도 이때 등장하기 네, 시작했군요. 다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네. 순정적 사랑 얘기는 되게 촌스러운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순정적 사랑이 다시 부활하는 게 언제냐 하면요.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가죠.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기존의 어머니,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깨는 노래들이 등장했다고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곡 김준선의 마마보이, DJ DOC의 슈퍼맨에 비해 이어서 듣겠습니다. Stop. You're not baby anymore. 가진 너에겐 모든 일에 엄마가 필요해. 모든 것을 엄마에게 물어봐야 해. 네가 어디에서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넌 내겐 소중한 거야 엄마.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 엄마.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 모든 걸 엄마에게 물어봐.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어른이 될 수 없는 마마보이. 어젯밤 우리 아빠 엄마 부부싸움에 잠을 잘 수가 없네. 요리조리 따지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쉴 새 없이 다다다다다다다 요. 변명도 제대로 못한 우리 아빠 무슨 잘못하신 게 아닐까 걱정이네. 무서운 우리 엄마 뭐가 불만이실까. 엄마가 필요한 건 혹시 슈퍼맨. 스물을 준 숫자만큼 날 사랑할까. 아닐 거야 난 너에게 지쳐가고 있어. 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오늘은 부모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1990년대까지의 이 대중문화 속의 부모님 모습이 이러했다면 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나요? 사실 주류가요에서 2000년대 가족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90년대가 갖고 있었던 도발적인 권위를 깨부수는 모습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외환위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보수화되거든요. 아, 그 풍요롭고 아주 번영하던 90년대가 네, 초반 중반의 느낌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면서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치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엄마 틀렸어 뭐 아. 이러면서 엄마는 권력자야 이딴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외환위기가 되고 나니까 다시 어머님께 같은 엄마 미안해 이렇게 다시 되돌아왔어요. G.O.D의 어머님께. 예, 그리고 네. 순정적인 사랑처럼 네가 하늘나라에 있더라도 나는 결국은 너를 만날 거야. 막 거의 이런 노래들이 다시 조성모의 노래 같은 게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근데 이제 언더그라운드 쪽으로 가면 좀 달라져요. 2000년대 이후의 대중가요에서의 모습은 좀 특히 언더그라운드 인디의 작품들은 좀 복잡하다고 할까? 부모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드러나는 작품도 꽤 많고요. 예. 그냥 마냥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그건 그런 영향도 있어요. 1996년에 검열성 사전 심의가 사라집니다. 음반에서는 적어도.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잡하고 막 꼬여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그려도 음반까지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방송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음반을 사서 듣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해진 거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90년대 후반에 그런 도발적으로 권위를 깨는 노래 거의 정점에 있는 노래가 패닉의 마마라는 노래였거든요. 패닉의 마마가 어떤 곡이죠? 거의 엄마에 대해서 랩으로 김진표 씨가 막 하는데 엄마는 살찐 돼지 같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끔찍해요. 여기 듣고 있으면은 소름이 쫙 끼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네, 나는 왜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넌 요리조리 시켜보고 싶은 거 다 시켜보고 날 자랑하고 싶은 거지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지 정말 그 엄마의 이기심과 욕망에 대해서 그냥 마구마구 퍼붓는 노래예요. 근데 그런 식의 분위기가 이제 팍 꺾이는 거고요. 바로 그 분수령이 IMF.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음반에 대한 심의도 풀렸겠다. 그다음에 2000년대 이제 언더그라운드나 인디의 노래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져서 가족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컨대 가족 전체가 가난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세상의 어느 가족 줄거리 뭐 이런 제목이 기네요. 길어요. 아름다운 세상의 어느 가족 줄거리. 네, 근데 이 세상에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옴표가 있어요. 네. 그럼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가족들이 진짜 어떻게 아내는 집 나가고 아들은 다쳐가지고 들어오고 일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아버지는 끝나는 이야기예요. 누가 불렀어요? 이게 그 어부 프로젝트 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밴드인데요. 여기에 멤버가 그 나중 범 내려온다를 했던 그 이나치 밴드의 장영기우 씨예요. 그분이군요. 그들과 몇 명이 모여서 만든 밴드였었습니다. 혹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정말 부모처럼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만 봐도 정말 2000년대 이후에 가족 소재의 노래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뭐 심의도 없어지고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졌다. 네.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그려졌다. 대표적인 뭐 대중적으로 좀 히트한 가족 노래는 뭐가 떠오르세요?
97년에 만든 노래인데요. 이승환의 가족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 노래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청년들이 아마 아직도 공감할 노래고 그래서 굉장히 리메이크도 많이 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근데 또 보면 나중에 기댈 곳은 그들밖에 없고 사실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예. 고맙고 미안한데 부담스럽고 가깝고 사랑하지만 또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담담하게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 이승환 씨 개인적으로는 락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대중들은 이승환 씨의 이런 담담한 발라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이승환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가족 그렇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밤늦은 길을 걸어서 지친 하루를 되돌아오며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집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내 가족들의 낮은 숨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노위에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예,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오셨습니다. 대중가요 속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 가족의 모습, 그려보고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 오늘 뭐 음악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이제 2000년 들어서는 정말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아유, 그럼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는 지금 가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 옛날처럼 뭐 자애로운 부모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자녀를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부모. 예를 들면 혹은 어떤 작품? 뭐 스카이캐슬에서 보이는 부모들 보세요. 진짜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네요. 그런 부모들. 혹은 그렇지 않고 보통의 트렌디 드라마 연애하는 이야기도요. 보면 요즘은 부모들이 주로 다 큰 자식 속 썩이는 부모들이에요. 막 나가서 카드 긁고 오고 사고 치고 들어오는 부모들. 그러니까 다 큰 자식이 한 30 넘어갔고 그런 사고 치는 엄마 아버지 뒷바라지까지 하느라고 막 뼈골이 빠지는 이야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 사실은 그런 가족도 있죠. 있기도 하고 사실 많죠. 그런 얘기를 많은데 안 안 했을 했을 뿐이죠. 뿐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막 이제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중가요는 안 그래요. 대중가요는 여전히 그냥 네, 그러니까 김유나의 증오는 나의 힘처럼 옛날에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뿜어내는 노래가 또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진호의 가족, 김건모의 가족 이런 가족 혹은 엄마, 아버지 나오는 노래들은 네. 다 뭐 미안하고 눈물 나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대중가요에서는. 그 왜 그래요?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면 왜 가요는 대체로 보편적이에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승부 봐야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 드라마 혹은 소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갈등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절대로 드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노래 혹은 서정성이라고 하는 건 정서가 본질인데 감정과 정서에서는 그냥 화해로운 그거 하나를 딱 뽑아내면 그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참 복잡하게 드러내는 가족 이야기를 하는 작가는 참 존경스럽고 그래요. 그게 바로 김창기예요. 아주 독특한 작가입니다. 아니 동물원의 네네. 김창기 씨? 네, 맞아요. 동물원의 김창기 씨인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예, 예. 아마 소아청소년이 전공일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도 계속 간간히 음반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뭐 사랑 노래도 있고 무슨 옛날 광석이한테 김광석한테 보내는 것 같은 광석이에게 같은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릴 적에 자신이 가족한테 느꼈던 상처라든가 지금 가족 속에서 느끼는 나의 무슨 외로움이라든가 자기 자식에게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하는 정말 가족 개개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게 같은 바로 그 유명한 노래도 김창기 씨 노래거든요. 아 양희은 씨가 부른 네네. 그 곡이 김창기 작곡이에요? 네, 네. 아. 그래서 가족 얘기를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하는 작가가 없어요. 가족 전문 작곡가, 거의 그래요. 가족 예, 전문 예. 가수. 그러니까 그만큼 사유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겠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최로적으로 빠지기 쉽고 눈물 짜면은 제일 쉽게 히트할 수 있는데 구태여 히트가 안 되는 방법으로 가족 이야기를 상당히 복잡하고 성찰적으로 하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원 시기에 김창기 씨는 주로 이제 사랑 노래를 다뤘던 작곡가인데 그렇죠. 네. 2000년대에 이제 솔로 활동을 하면서는 가족의 눈을 돌렸군요. 그때는 20대였고요. 20대는 하하. 사랑 얘기 해도 괜찮고요. 근데 뭐 다 늙어가지고 40대 되고 왜 그러세요? 아니 40대 돼서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부터 또 사랑 노래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대중예술은 결국은 예. 수용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상업적 대중가요의 본질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꼭 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 결국 자기 성찰적인 노래를 만드는 거는 이건 또 하나의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내놨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들 어떤 거? 두 곡을 애써서 뽑아봤는데요. 형과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2011년 노래 그리고 2013년 노래로 난 아직도 외로워라는 노래인데 형과 나는 어릴 적의 기억이에요. 엄마가 형만 예뻐해요. 네, 거기서 오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고요. 난 아직도 외로워는 자긴 있을 거 다 있는 그냥 중산층의 가장이에요. 근데 그럼 외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롭다고 노래합니다. 이게 또 모든 남성들의 이야기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다 가진 것 같아도 외로운 그 이야기.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창기의 형과 나 그리고 난 아직도 외로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피아노 앞에 모여선 형과 나 어머니의 고운 음성에 넋을 잃고 있지 가난했지만 항상 음악이 넘치던 아름답게 슬프던 시절 성탄절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형의 노래 어머님의 기쁨 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인정받기 위해 애써 미소 지어 보였지 나도 여기에 숨 쉬고 있다고 싸우던 날 확인했었지만 항상 텅 빈 것 같았던 내 마음 부질없던 나의 노력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랑할 수 없던 시간들 SUV와 주말이 있어 SNS에 친구도 있어 결국 내가 이것뿐인가 하는 의혹에 잠길 때도 있어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난 책장을 넘기며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걷는 상상을 해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이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이쯤 되면 안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이러면 안 되는지 알지만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난 아직도 외로워 이쯤 되면 안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직도 외로워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시대의 영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 형과 나 그리고 난 아직도 외로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어요. 이 참 가사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형과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엄마하고 피아노 치고 있고 노래 같이 부르고 막 이러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엄마가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 무진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나도 여기 있어요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도 공감하는 분이 많으실 아, 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상처가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난 아직도 외로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SUV도 있고 뭐 근데 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여기 퇴근길에 여기서 안 내리고 더 가고 싶어. 집 근처 말고. 집에서 안 내리고 네, 더 가고 싶어. 더 가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하지만 근데 난 외로워. 그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네. 남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아내들도 똑같은 심정을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노래로 꺼내놓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양희은, 김규리가 함께 불렀던 엄마가 딸에게는 김창기 씨가 굉장히 잘 만든 노래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노래예요. 엄마가 딸에게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힘든 것으로 작용했을지도 몰라 미안해. 그리고 네. 딸도 마찬가지로 엄마 미안해. 이거 되게 익숙한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구구절절 옳은 얘기고 서로 미안해. 가사를 잘 썼지만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형과 나나 난 아직도 외로워는 이렇게 노래가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이건 왜 제목이 그래요? 네, 그거는 남편의 입장이에요.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되게 평범한 남자고 하지만 당신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 남편이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좀 뻐기고 싶은 그거 얼마나 유치한지 알아. 근데 당신 앞에서는 인정받고 싶어. 당신 앞에서 나도 좀 그러고 싶어. 혹은 다 큰 청년 자녀가 된 자녀한테 그 입장에서 부모가 돼서 노래하는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옆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네. 다 노래로 만들었네요. 네, 그래요. 각각. 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작가가 정말 가족 전문 작가예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전공의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찰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네. 시대 영감. 그러니까 대중가요 속에서 부모님, 가족의 모습이 어떻게 시대를 따라 변해왔는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식의 가족 노래가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아빠바 크레파스에서 술 취하신을 내지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다정하신으로 바꿔야 했던. 네. 근데 80년대 초에 그랬던 수준에서 우리가 검열이 사라지고 언더그라운드 작가들이 이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비록 히트는 못했지만 이런 노래들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네. 지금 가족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요. 가족 자체가 사치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인 가족밖에 없는. 1인 가족이 이미 절반을 넘었거든요. 가족 해체는 이미 현실화가 돼 있고요. 가족이 노화됐다. 그러니까 다 1인 가족일 뿐이고 옛날에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 4인 가족은 다 늙은 가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사치제다. 이제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이건 뭐 무슨 아이를 적게 낳는다 출산율 이거에 앞서 있는 거죠. 혼자 사는데 무슨 아이가 어떻게 맞네요.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혈연이나 그 결혼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다양한 가족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노래는 아직까지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이게 어느 만큼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할 거리까지 던져주셨어요. 예. 추석 특집 시대의 영감.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우리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을 이제 들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김창기 씨 노래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앞에 형과 나 혹은 난 아직도 외로워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노래한 거였다면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이 노래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 큰 자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눈물샘을 짜지도 않고 담담한 화해의 노래라는 점에서 골랐습니다. 글쎄요. 자녀들은 이런
노래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예민한 아빠가 있으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아, 골치 아파. 그냥 남들처럼 무식한 아빠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하도 못 내잖아, 이런 아빠한테는. 여러분 이 곡도 역시 가사를 집중하면서 네. 가사에 집중하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이 노래로 마지막 인사 나누죠. 잠깐만요. 김창기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들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이틀간의 대장정 문을 닫겠습니다. 이틀간 귀한 시간 내주신 이영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추석 명절 마무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걷지 않으련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너의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걸 알아.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은지만 얘기해. 널 위해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줘. 내게 말해주지 않으련 해답을 제시하지 않을게. 너도 내가 그런 것 잘 못하는 걸 알잖아. 너무 지치면 좀 쉬어가자 얘기해. 이 늙은 아빠도 좀 쉬게 해주렴.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를 기억해.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의 밤들을 기억해. 내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면 미안해. 나의 진심을 제대로 표현 못했던 것을 용서해.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너의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는 걸 알아. 목이 마르면 뭘 마시고 싶은지만 얘기해. 널 위해 늘 열려있는 내 마음을 잊지 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